안녕하십니까. 천자문 익히기 46일차 과정입니다. 46일차 과정 오늘 8글자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이렇게 나눠서요. 대꾸를 이루는 형식입니다. 앞에 보면은 교우투분 뭐 글자들이 쉽죠. 사귈 교자, 버두자, 던질 투자, 나눌 분자. 뒤에는 이제 그 절마잠규라고 합니다. 끊을 절자, 갈 맞자. 얘가 조금 이제 어려운 글자인데요. 얘는 경계 잠자입니다. 경계하다 혹은 바늘 잠자죠. 그 다음에 맨 뒤에 거는 이제 법규자입니다. 그래서 법규자니까 이제 받침이 없죠. 그러니까 아분이 됐죠. 41강부터 계속 맨 뒤에는 이렇게 받침이 없는 자로 아분이 되고 있습니다. 운을 맞췄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어떤 것이 나오냐? 교우, 벗을 사귄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교우라는 꼭 벗을 사귄다라기보다는 교우라는 어떤 하나의 일종의 그 단어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절마 이렇게 나오죠. 절마도 일종의 단어예요. 절마라는 그 절차 탁마를 줄인 말이 있습니다. 교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교우라는 거는 붕우유신이라는 어떤 그거를 이제 줄인 말이고요. 절마는 절차 탁마라는, 즉 지금 46일차 과정에서는요. 맹자에도 나오고 그 중용에서도 나오는 그 이제 붕우유신이라는 거, 사자성어가. 자, 오른쪽에 이 그 절마장규에서는 절차탁마라는 시경에서 보면은요, 풍 중에 위풍이다, 위나라에서 나오는 민요가 있다, 위풍이 있다. 그 위풍에서 보면은 이게 여절, 여차, 여탕, 여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자기가 보는 어떤 사랑하는 님에 대해서 형용한 부분,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절차 탁마가 나오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공자가 논어에 보면은요, 논어 하기편에 보면은 이게 묻죠. 이게 제자가 스승님, 그래서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그리고 부자지만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은 것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그거 좋다. 그러나 말이야, 가난하면서도 그거보다 더 좋은 건 가난하면서도 도를 쫓고 부유하면서도 이렇게 예를 지키는 것, 요런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무릎을 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절, 차, 탕, 마의 어떤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야, 너 똑똑하다. 뭐 이러한 얘기가 논어 하기편에 나와요. 근데 그 전에, 그 하기편 전에 시경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는 이제 그 어떤 붕우유신에 대해서, 뒤에는 절차 탁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교우, 벗을 사귄다는 것은 터펀, 투분. 그러니까 이 분이라는 것이, 그 투라는 거는 던진다라는 얘기죠. 그 뭘 던지느냐? 뭐 던지는 뭐가 있어야죠. 분, 나의 어떤 그 신분, 나의 나눔, 나의 그 직분, 혹은 나의 있는 바, 뭐 이런 거거든요. 분이라는 거는 일종의 그 신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분이라는 건 뭡니까? 몸을 나눈 게 신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가지는 여러 가지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런 걸 신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던져놓고 사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교우투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뭐 사회적으로 뭐 어떤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절마잠규라는 거든요. 절마라는 것, 절차 탁마한다는 건 전을 끊고 갈고 이거잖아요.
요거는 뭐냐 그러면 절차탕마에서 뭘 만듭니까? 바늘을 만들죠. 이게 잠이라는 게 바늘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왼쪽에서 보면 이게 절차탕마에서 바늘을 만든다는 말도 있겠지만 끊고 갈아서, 근데 앞에 보면은 교우 투분이라는 그 대구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형식으로 보게 되면은 분을 던진다는 거잖아요. 내 신분을 던져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오른쪽에 있는 법, 규범을 경계한다 이거예요. 예.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이면은 경계하다거든요. 그러면 법이라든가 규범 같은 거를 그렇게 이제 경계한다 이 말이죠. 왜 경계하겠습니까? 이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내 법적인 사회적으로 그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 뭐하든 그런 걸 다 던져버려라 이런 거죠. 예. 그리고서 절차탕마해라. 그 나의 그 이런 여러 가지를 끊고 또 나의 어떤 그 학문에 대한 이지를 자꾸 갈고 닦고 그러는 것은 여기도 벗을 사귄다는 것은이죠. 그럼 여기도 이제 이게 절차탕마한다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규범들을 경계하는 것이다. 즉 규범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지금 한국 사람들의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 잠규라는 거를 해석을 안 해요. 막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막 경계하면 뭐 한다. 근데 한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가야 됩니다. 뭐 철학적인 얘기나 그냥 쭉 늘어놓고 어떤 데 보니까 요거를 뭐 한 4페이지 정도로 써놨는데 결국은 무슨 뜻인지 설명을 안 해놨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이걸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정작 이 뜻은 얘기 안 해주고 엉뚱한 얘기들만 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중국 사이트에 가봐도 이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근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려울 거 없이 왜 그러냐면 대꾸기 때문에 앞에 있는 형식, 뒤에 있는 형식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절차 탕마한다는 것은 이 법을 갖다가 경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법이기도 하겠지만 이 법이라는 것이 딱 묶여 있으면은 우리가 절차탕마해서 뭔가를 바꾸고 뭔가를 이뤄내고 그러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벗을 사귀는 것도 예를 들어서 신분을 생각하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하면 벗을 사귀겠습니까? 못 사귀죠. 마찬가지예요. 절차탕마한다는 것도 내가 학문을 한다는 것도 자 서민이 공자의 제자가 보면 이 그 중사 시절에는 항상 그 이 이후의 건 안 하고 이 전의 것만 참조했겠죠. 공자의 제자가 별 사람 다 있었어요. 이때 당시 법으로는 양천제를 갖고 천민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지 말라 이런 거였는데 아주 못 사는 사람, 아주 신분이 낮은 사람도 다 있었어요. 절차탕마한다는 것은 어떤 신분이라든가 법이라든가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의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벗을 사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 간단한 형식적인 어떤 이런 부분만 알면은 해석이 되는 건데 좀 엉뚱하게 이렇게 심지어 중국 사이트에서까지도 좀 약간 좀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 걸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8글자를 가지고 한 글자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사길교자죠. 사길교자는 허신의 설문회자에도 나와 있었는데요. 갑골문에도 보면 허신의 설문회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죠. 다리가 교차한 모습이다. 자, 이렇게 교.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교차한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사귀다라는 것은 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크로스하는 것이 이렇게 교차를 하는 것이 사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다리가 왜 교차하겠습니까? 이렇게 앉았을 때 교차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제가 많은 말을 안 하겠는데요. 이 교라는 거를 이 한자를 그대로 놓고 구글에 있는 이미지 검색 사이트에 한번 쳐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나오나. 이 남녀의 사귐이 나오죠. 그래서 그 교라는 의미에는 이 다리와 다리가 이렇게 교차됐다 이런 의미하고 남녀의 사귐이다. 나중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그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여성 육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이 부인을 6명 두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주장을 하려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짐작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좀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거죠. 자기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또 열심히 찾아봐야겠죠. 여선 육자와는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고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고 다리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사길 교차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버두자. 버두자는 아주 쉽죠. 우리 요거 있죠. 요게 그 오른손을 나타낸 거라 했잖아요. 요 오른손에서 요 위에 있는 요거를 좀 펴보세요. 이렇게 피면은 요렇게 돼요. 요거를 이렇게 피면. 그 다음 밑에도 제가 요 또우자, 요것도 손이라 그랬죠. 예. 손 아래 손을 그려놓는데, 그러면 손이 지금 몇 개 있는 겁니까?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손이 여러 개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손이 여러 개 있는 게 왜 벗이냐? 벗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좋을 때도 물론 벗이다, 뭐 친구다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좋을 때보다는 뭔가 안 좋을 때, 뭔가 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뭔가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그게 바로 친구겠죠. 사실은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도 내가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사귀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뭔가 위기에 있을 때 도움을 받으려고 사귀는 거죠. 도운다는 게 이 손이 지금도 우리가 쓰이죠. 손이 없다. 손을 보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게 손이 많다는 거. 이게 바로 버두. 버두자였습니다. 자, 그럼 던질 투자 갈게요. 던질 투자는 요 그림하고는 좀 상관이 있긴 있죠. 여기에 있는 요거 항아리 같은 요 부분. 이게 뭐 두드린다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 이 투호 항아리에 손으로, 이게 손이죠. 자, 여기 손 보이죠? 손으로 갖다가 이걸 던져 넣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항아리. 투호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던질 투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이 항아리가 사라지고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지금 요게 손 숫자로 이렇게 바뀌고요. 손이 또 하나가 나오죠. 여기에도 손이 있죠. 그래서 요 몽둥이 숫자로 바뀌었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항아리에 어떤 투호를 이렇게 화살을 던져 넣는 그러한 놀이를 나타내는 거였다. 그래서 뜻은 이제 던지다라는 뜻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나눌 분자 볼게요. 나눌 분자는요, 여기 8팔자가 보이죠? 맨 위에. 이 8팔자 같은 경우는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거 자체가. 거기에 확실하게, 뜻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칼을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똑같죠. 해서도. 그러니까 가운데에 칼을 집어넣고 나눴다. 그래서 나눌 분자는 칼로서 두 개를 이렇게 쪼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나눌 분자, 나누다라는 뜻이죠. 근데 왜 직분이다, 신분이 되느냐? 신분이나 직분 같은 경우도 직분,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직분이다 그러면은 그게 이 분업화 돼 갖고 너는 이거 해라 해서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고, 신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제에서 너는 귀족, 너는 평민, 너는 천민, 너는 뭐 이렇게 나눠진 거죠. 거기에서 내 신분이 뭐냐? 너 직업이 뭐냐? 너 신분이 뭐냐? 너 학생이냐? 교사냐? 교수냐? 이게 다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눌 분자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네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귈 교벗 우 던질 투 나눌 뿐. 한 번 더 할게요. 사귈 교벗 우 던질 투 나눌 뿐. 자, 그 다음 끊을 절자 가겠습니다. 끊을 절자는요, 아까 그 나눌 분자 봤죠? 나눌 분. 요거는 칼로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눴다 그러면, 끊을 절자는요, 그냥요, 여기 보면 칼 보이죠? 칼로 그냥 끊는 거예요. 끊는 것도 칼로 끊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요 일곱칠자죠. 일곱칠자 같은 경우에 이제 무슨 뜻이냐? 원래는요, 자, 요렇게 긴 나무 토막을 갖다가 이 칼로 이렇게 자른 모습이에요.
그럼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럼 왜 이게 7, 7자로 갖다 썼느냐? 이게 6개였을 때는 구태여 구태여 이게 나누지 않아도 3개, 3개씩 되죠. 근데 이게 7개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칼로 잘라야 돼요. 이렇게 잘라야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겠죠. 그래서 이제 7번째는 잘라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이게 그 다 숫자마다 뜻이 있어요. 5개는 뭐냐면 이렇게 숫자 4개까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숫자 5개로 갈 때는 얘 2개를 교차해라. 이렇게 교차해라. 요게 5 숫자 오는 글에서 이렇게 쓰죠. 또 여선 6자도 나중에 제가 숫자에 대해서 또 한자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7자라는 의미는 자 이러한 그거를 가운데로 이렇게 자른다. 즉 아까 그 나눌 분자와 이거 7, 7자와 비슷한 의미다 이거죠. 거기에 끊을 절자를 그러니까 숫자 이게 7이 숫자 7로만 자꾸 쓰이니까 요 칼도자를 추가를 합니다. 이거 끊다는 의미다. 정확하다. 끊어버린다는 의미다. 자, 끊을 절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갈게요. 갈마자. 갈마자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 3이죠. 3. 이게 3이죠. 3이 뭐냐 하면 대마를 얘기해요. 대마초. 그냥 얘를 아우 죄송합니다. 얘를 갖다가 뭐 이렇게 담배식으로 말려서 피면은 대마초가 되는데 얘를 갖다가 우선 그 물에 삶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에 찌고요. 삶는다기보다 물에 물 끓여갖고 증기로 쪄요. 얘를 찌고서 이 찐 거를 갖다가 다시 햇빛에 말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 증포한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이 증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은요, 이게 돌로 얘를 이제 막 갈아서 그 섬유만 뽑아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배틀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요게 바로 배입니다. 배. 삼배. 삼배가 굉장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갈마는 바로 그거예요. 이 돌이 있죠, 돌. 이 삼나무를 갖다가 여기 밑에 하나가 쌀이라는 게 추가됐죠. 쌀이식으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돌로 가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나중에 이 쌀이라는 거는 없어지고 요 밑에 그냥 돌성만 이제 남게 됐죠. 즉 이렇게 처리된 삼을 돌로 갈아내서 섬유를 만든다. 이게 바로 갈마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 돌로 막 갈아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경계잠자죠. 경계잠자는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이게 이 다함자거든요. 이 다함자인데 이 다함자의 요 입구를 빼면 얘는 요 무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개술자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뭐 이렇게 나올 때 그 술자라는 건 개띠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얘는 가차 문자예요. 이렇게 빌려온 거예요. 원래 뜻이 있죠. 원래 뜻. 원래 뜻은 얘는 무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무기. 창인데 창 옆에 작은 창이 더 달려 있는. 그럼 이 작은 창은 왜 기말을 공격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눕혀갖고 말 다리를 잘라버리는 용도로 쓰이는 그 무기가 이제 바로 이 술이란 글자인데 얘를 그냥 뭡니까 12지신으로 이렇게 가차를 한 거예요. 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얘도 닭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를 닭유자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건 술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입구자 있잖아요. 그러면 무기를 들고 입구 외치는 거죠. 와 함성 치는 거죠. 그럼 함성을 이렇게 치겠어야 하면 와 이렇게 하겠어요. 온 힘을 다해서 적군에게 달려가면서 적군의 사기를 떨어뜨려야겠죠. 완전 겁먹게 해야겠죠. 그러면 와 이러면서 돌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있는 힘을 다 한다 그래갖고 얘를
다 함자 그럽니다. 다. 전부 다 함자. 그 다음에 얘가 그렇게 열심히 그냥 막 함성을 지르고 열심히 전투를 하면 땀이 뭐 비오도 쏟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소금기, 그 땀에 절은 소금기, 이 전투를 치르면 그래서 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뭐 어찌됐든 이거는 나중에 함자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고요. 그럼 중요한 거는 얘는 뭐냐면 전쟁터에서 무기를 들고 소리치는 뜻이라는 거죠. 이 다함자가. 물론 발음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대나무 죽이 있죠. 이렇게. 대나무 죽. 여기 보면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이 대나무는 목책을 얘기하는 거죠. 요새. 요새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데서 이게 사람이 올라가 있겠죠.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서 이게 외치는 거죠. 입구자 쓰겠습니다. 야 너희들 누구냐 뭐 이렇게 해서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이다. 경계 잠자입니다. 얘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바늘 잠자로 쓰이는 건 뭐냐면 요 대나무로 원래는 이렇게 목책을 만들어서 경계를 서는 건데 대나무를 요 다함자 이게 나중에 바늘이라는 게 나중에 나오는데요. 요게 대나무를 갈아서 이게 아주 갈고 갈아서 전부 다 완전히 다 없어질 정도로 갈면은 바늘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나무 바늘. 그래서 이제 바늘이라는 뜻도 나오는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경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자를 발음으로 쓴 거죠. 경계 잠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마지막 글자입니다. 법규자. 법규자의 왼쪽에 보면은 여기에 산의 부자 보이죠? 지압이 부자.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견자 보이죠? 볼견자. 여기 보다. 그럼 지압이 부자라는 건 비년을 꽂은 여기도 보겠지만 비년을 꽂은 사람을 나타내요. 예. 비년을 꽂은 사람이란 건 성인식을 치른 어른을 나타내죠. 어른. 얘는 이제 일반 아이라고 보면 자 이게 어른이 행동하는 것과 어른이 말하는 것을 이제 본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바로 법이고 어른이 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법이고 이게 본보기라는 것도 있어요. 본보기. 근데 이게 이 뭐랄까 성문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게 되면 이게 규칙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법규자가 쓰이는 것 중에는 뭐 이렇게 반드시 문서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지켜야 될 거. 사회적인 구성원들이 합의한 거 이런 거를 이제 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이렇게 어른들이 본보기가 되는 거 애들 앞에서 그런 걸 규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 본보기라는 뜻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른이 되면 잘해라 이거죠. 너의 행동 하나하나가 애들이 본다는 거죠.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어른 되는 걸 배우고 자라야 되는데 이게 참 과연 지금 어른들이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 법규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끈을절 갈마 경계잠 법규 다시 읽습니다. 끈을절 갈마 경계잠 법규 네, 이렇게 해서 46일차 강의가 끝났는데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저께는 제가 요 타임에서 이제 끄트려 버렸는데 자, 보겠습니다. 교우 투분이요. 여기 이요를 넣어볼게요. 이요. 교유 투분이요. 절마 잠규라. 라로 해볼게요. 절마 잠규라. 교우 투분이요. 절마 잠규라. 교우 투분이요. 절마 잠규라. 교우 투분이요. 절마 잠규라. 교우는 투분이요. 절마는 잠규라. 교우는 투분이요. 절마는 잠규라. 교우 투분이요. 절마 잠규라. 네, 46일차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47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